서준이, 서진이라고 합니다. 검은 상복의 32살 남자가 4살 쌍둥이를 소개했습니다. 하늘그룹 회장 한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준, 서진. 그것은 자신의 이름 서연에서 따온 이름이었으니까요. 유진 씨가. 회장님, 어머님 성함을 따서 지으셨어요. 남자의 말에 69살 회장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딸 유진이 할머니를 그토록 존경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진이 할머니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다니.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 당장 사라져. 그런데 왜일까요? 차를 타고 떠나는 내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준. 서진. 만약 진짜라면?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늦가을 황혼이 묘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자락 묘지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늘 그룹 회장 한서연이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발이 바람에 흔들렸고 주름진 얼굴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깊게 패여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묘비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어깨는 곱게 펴져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비서 최영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무언의 경계선을 최 실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4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 회장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한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석양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유진, 향년 28살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연은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습니다. 슬픔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딸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진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격노했습니다. 내가 하늘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잊었느냐?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딸이 아니라 회사의 부품으로만 보시는군요. 서연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려고 지금까지 키운 게 아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왜 키우신 겁니까? 사랑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진은 회장실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비오는 새벽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묘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묘역을 덮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용서일까요? 아니면 화해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팔로는 같은 나이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단정한 짧은 머리, 눈가는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은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안겨있는 아이는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졸린 듯 눈을 비비고 있었고, 손잡은 아이는 큰 눈으로 서연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군데 내 딸 묘지에 있는 거요?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면을 다시 쓴 것입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잡은 아이의 손을 놓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사진첩을 펼쳐 묘비 앞 바닥에 놓았습니다. 바람에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웃고 있는 유진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이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유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사진첩에 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배가 불룩한 이 남자의 사진은 아니었지만 유진이 배가 불룩한 채로 이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유진의 얼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서준이, 서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준, 서진, 그것은 자신의 이름 서연에서 따온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유진 씨가 회장님, 어머님 성함을 따서 지으셨어요. 남자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은 유진이 할머니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적 유진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늘 경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유진이 자식 이름에 할머니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죽고 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손잡은 아이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보러 오셨어요? 서연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의 눈매, 유진의 코, 모든 것이 딸을 닮아 있었습니다. 가보시오. 서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유진을 닮아서. 최 실장, 저 남자에게 택시비나 주고. 서연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가 두 아이를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차가 묘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계속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준, 서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유진을 너무나 닮은 그 눈매가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남자 신원 조사에 이름부터 과거 경력까지 전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실장은 잠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32살, 작년까지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서연의 눈이 한 줄에 머물렀습니다. 유진 아가씨께서 그 병원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자선활동 명목이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두 분의 관계가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회장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아가씨께서 돌아가신 후 수많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아가씨의 아이 아버지라고 주장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김민호입니다. 서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강남 세브란스입니다. 응급실이에요.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강남 세브란스로.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하지만 가슴이 조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서준이가 아빠 옆에서 졸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 서진이는 응급실 안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릴 곳이 없어서. 아이는 어떻소? 서연의 목소리가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급성 편도선염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투여하고 있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창문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서진이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병실로 옮겨 전담 간호사도 붙이고 민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이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소. 서연의 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진이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와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준이가 침대 옆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프지 마. 4살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진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열이 나서 알았던 날 서연은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대신 갔었죠.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이의 열은 많이 내렸고 아이는 침대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서준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는 고마웠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아팠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하시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소.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병원장실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유진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유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진이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유진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남긴 선물을 이제야 알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사진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몰라봤구나. 내 손자들을 거부했구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이 5살 때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던 날, 서연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비서에게 시켰었죠. 아이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게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유진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유진의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께 할 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회사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서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틀렸다. 내가 옳았어.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69살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무엇을 놓쳤는지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납시다. 할 이야기가 있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의 회장실에서 민호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준이와 서진이는 큰 회장실을 신기한 듯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민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내 손자가 맞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죠. 유진이 남긴 선물을 지켜줘서. 그녀는 서준이와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요? 그래, 내가 너희 할머니란다.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하늘그룹 회장, 숨겨진 손자 논란, 악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민호의 사진과 함께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누가 흘린 거야? 조사해보니 재민 전무 측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한재민은 서연의 조카였습니다. 서연의 오빠 한수철의 아들이었죠.
38살의 재민은 유진이 죽은 후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나타나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재민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비웃었습니다. 이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남자는 분명 사기꾼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연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남자와 아이들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겁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다. 서연의 말에 재민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이 그런 말을 하시다니. 유진 누나를 회사 때문에 버리신 분이.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재민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7명이 재민 편이었습니다. 회의는 험악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은 회사에 해롭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손자가 맞습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입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8대 넷, 서연의 회장직 정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계좌 동결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민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조작된 서류였지만 일단 동결되었습니다. 서연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최 실장이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생 살아본 적 없는 좁은 방에서 민호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그래. 잠깐 동안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연은 평생 처음 먹어보는 라면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서연이 말하자 민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요.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은 뭐든 맛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유진이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유진아,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평범한 삶을 원했는지. 서준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서연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오랜 친구 오태민이 찾아왔습니다. 60살의 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자네 소식 듣고 달려왔네. 태민은 서연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태민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자네 딸이 나에게 맡긴 거야. 만약의 경우에만 공개하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암호를 어제야 풀었어. 태민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유진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민호를 만나고 아이들이 생기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였어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 오빠가 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도
찾았어요. 유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USB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호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받아주실 거라 믿었어요. 늦더라도 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증거를 봐. USB에는 재민의 비리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횡령 금액만 500억이 넘었습니다. 허위 거래처, 조작된 계약서, 그리고 유진을 미행하라는 지시 녹음까지.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 태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재민 편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언론으로 가지. 태민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정의로운 사람이지. 그날 오후 민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건넨 것은 목걸이였습니다. 유진 씨가 준 거예요. 특이한 펜던트죠? 서연은 펜던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작은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열쇠야.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안에 칩이 들어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 개인 감고 열쇠인가? 은행에 가봅시다.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3시간 후 그들은 은행 지하 금고실에 있었습니다. 최 실장도 함께였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금고에 댔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께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재민 오빠의 범죄를 막고 싶었어요. 깨끗한 회사를 물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유진아,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최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재민을 잡을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희 엄마가 원하던 대로. 민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마워해야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을 사랑해줘서, 내 손자들을 키워줘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반격할 시간이다.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해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좋아.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최대 주주를 설득하지. 일주일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재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유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유진이 재민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횡령, 배임, 미행 모든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깨끗한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던 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조작된 증거예요. 하지만 태민이 나섰습니다. 국제감정기관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재민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민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후회하게 될 거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끌려나간 후 서연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 제 손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서준, 서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유진의 자식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이 서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그룹의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보다 가족을 선택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회장 복귀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 숙였습니다. 앞으로 하늘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준이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더 대단하지. 서진이도 다가와 서연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유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유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호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유진아, 약속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가족을 지켰어. 그리고 이제야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가족사진 한번 찍을까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가족사진이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과 서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후에 그들은 강남의 한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서준의 오른손을 잡고 민호가 서진의 왼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으면 예뻐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가 제일 멋지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서자 사진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 사진이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진사가 배경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신기한 듯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포즈 잡아볼까요? 사진사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중앙에 앉고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서준과 서진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찍어요?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함께하자. 민호가 가방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액자 뒤에 넣어드릴게요. 함께 있는 것처럼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쳤구나. 서준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단다.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그룹은 유진재단 설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남에 3층짜리 건물을 마련했고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민호는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유진 씨가 원하던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6개월 후 유진 재단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건물 앞에는 빨간 천으로 가려진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늘그룹 임직원들과 언론도 함께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딸 유진이 꿈꾸던 세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길 바랐습니다. 오늘부터 이 재단이 그 꿈을 이어갑니다. 이제 현판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이 손짓했습니다. 서준과 서진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두 아이가 빨간 천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이 떨어졌습니다. 유진 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진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그래,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엄마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했지. 서준이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엄마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서연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첫 장학생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이제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단 이사장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호가 정식으로 이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한 사람이니까. 서연이 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찍었던 가족사진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진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걸리자 마치 유진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꿈 이뤘다. 내 가족도 여기 있어. 민호와 아이들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넷이서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노을이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만 보느라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넷은 손을 잡고 재단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함께할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유진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게 되었어. 사진 속 유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하셨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